88번의 손이 가야 할 만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작물, 바로 벼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파종할 때 비료를 한번 주면 수확할 때까지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완효성 비료 재배 기술인데요. 노동력 절감은 물론이고 화학 비료로 인한 환경 오염까지도 크게 줄여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완효성 비료 재배 기술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렇게 동글동글 작은 알갱이가 비료 주는 작업을 3번에서 1번으로 줄여준다는 완효성 비료인 거죠? 맞습니다. 완효성 비료는 못자리 기간 동안은 비료 성분이 나오지 않다가 이양 후 본담에서 우러나오도록 첨단 특수 코팅된 비료인데요. 이 안에는 벼농사에 필요한 밑거름, 가지거름, 이삭거름이 모두 들어있어 벽씨를 파종할 때 육묘 상자에 한 번만 뿌려지면 수확할 때까지 따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벼 완효성 비료는 벼의 뿌리에 있기 때문에 양분이 벼에만 공급돼 기존의 일반 비료에 비해 흡수율은 2배 늘고 사용량은 2배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작은 알갱이가 노동력에 온실가스, 게다가 경영비까지 줄여준다니 너무나도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이 완효성 비료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나요?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자동 파종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자동 파종기의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비료 자동 투입기가 필요합니다. 전용 비료 자동 투입기는 자체 모터를 달아 별도로 운영할 수 있고 각 농가가 가지고 있는 파종기의 속도에 맞게 속도가 조절됩니다. 또한 외부에는 비료가 모판에 골고루 뿌려지도록 고무 롤러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출구 쪽에는 소를 설치해 비료가 모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용 비료 자동 투입기는 파종할 때 자동 파종기에 간단히 부착해 사용하면 되는데요. 전용 비료 자동 투입기를 관수 장치와 종자 파종 장치 사이에 위치시키고 속도 조절 장치가 파종 장치 쪽으로 위치하게 한 후 종자 투입 장치에 바짝 붙여 놓습니다. 조절 방법은 전원 연결 후 비료 투입구 조절 레바 위치를 6에 고정하고 속도 조절 장치를 자동 시비기 속도에 맞춘 후 스위치를 누르면 비료가 내려오는데요. 이때 유의할 점은 속도 조절 장치는 저속이나 고속으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파종 속도에 알맞게 시비기에 속도 조절 다이얼을 조절해 시비량이 모판당 600g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판에 담긴 비료의 무게를 달아 확인한 다음 많거나 적을 경우 속도 조절 장치를 이용해 조절하는데요. 10R에 25개의 모판을 이양할 경우에 시비량은 일반 포장에서는 보통 상자당 600g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가 비옥할 때는 500g, 낮을 때는 650g으로 논 상태에 맞게 조절합니다. 또 이양 시 모판 수가 변경될 때에는 10R에 15kg 정도 사용하게 양을 조절하고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서도 조절합니다. 네, 기존에 사용하던 파종기에 전용 시비기만 부착하면 되니까 작업이 간단하고 또 자재 구입비도 크게 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파종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먼저 상토와 종자를 넣고 파종 속도를 맞춥니다. 두 번째로 전용 비료 자동 투입기에 완효성 비료를 넣고 속도 조절 장치를 자동 파종기 속도에 맞춰 조절하는데요. 이때 비료 투입구 조절 장치를 6에 고정해 놓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자동 파종기 가동 후에 모판을 투입하면서 관수와 파종을 실시하는데요. 이때 상토의 양은 상자당 1.5에서 2리터로 반드시 상자 높이의 2분의 1을 채우고 관수량은 상자당 1.2리터, 비료의 양은 600g으로 합니다. 종자의 양은 마른 종자 기준으로 상자당 110에서 150g이 적당하며 덮어주는 흙의 양은 상자당 1리터입니다. 이후 완성된 모판은 이상 유무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네, 기존 파종 방법에 비료통만 부착해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별도의 일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모든 육묘장에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육묘장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공동 육묘장과 대형 육묘장의 경우에는 적용 품종이 중만생종의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육묘 일수는 15에서 25일로 기존 육묘에 비해 생육이 빠릅니다. 따라서 이항에 적합한 시기는 파종 후 15에서 25일로 이는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만약 25일을 넘길 경우에는 모가 너무 자라 모판 내부에 통기가 안 돼 부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형 육묘장의 경우에는 출하 과정에서 암 조건을 6에서 7일 정도, 온도는 25에서 30도를 준수해야 하고요. 녹화와 육묘에 걸리는 기간은 5에서 14일로 온도는 25도 이하로 맞춰줍니다. 선반형 육묘장의 육묘일수 역시 11에서 21일로 기존 육묘 방법보다 생육이 빠른데요. 25일 이상 육묘할 경우 너무 자라 모판 내부에 통기가 안 돼 부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양 시기는 25일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육묘장별로 관리 방법을 숙지하고 이양 시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것만 기억하면 성공 농사 가능한 거겠죠? 아직 몇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육묘 기간에는 고온에 주의하고 기존에 비해 자주 물을 줘야 합니다. 둘째, 완유성 비료 공급량은 이양 모판수나 토양 비옥도를 고려해 시바르당 15kg 이상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완유성 비료의 표면에 흠집이 생겨 코팅이 벗겨지지 않게 조심하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개봉한 비료는 반드시 올해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좀 더 쉽고 편리한 농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완효성 비료 재배 기술.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여러분도 이 완효성 비료 재배 기술로 노동력도 줄이고 환경 보호까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